안녕하세요. 삶의 무기가 되는 한마디,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스페인의 철학자이자 신학 교수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저서 중 최고의 명작이라 할 수 있는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발췌 번역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파헤쳐 인간적인 면에 선뜻 다가서서 공허한 말이 아닌 인생의 실전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세요. (1장) 더 현명한 나를 위하여. 완성도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 당신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되자라는 완성도를 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 명민한 머리, 흘러넘치는 지성, 정확한 판단력, 풍부한 인간성.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 노력해도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완성도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똑같이 높은 곳을 지향하는 동료로부터 반드시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동료와 힘을 합침으로써 상승 효과를 일으켜 하루빨리 목표로 하는 자신에 도달할 수 있다. 마음이 어두우면 대화도 어둡다. 사람을 이해하거나 이해받기 위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화다. 대화가 없다면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대화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심하기 쉽다.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이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부르거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다. 마음이 어두우면 대화도 어둡다. 마음에 악의가 담겨 있으면 그 악의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진다. 철학의 시조인 소크라테스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를 이해할 것이다. 라고 했다. 바로 대화가 사람의 심리나 성격을 나타낸다는 것을 시사했던 것이다.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보는 법. 예의는 마법과 같다. 진정으로 예의를 다하면 타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후의 대응은 훨씬 좋아진다. 당연히 예의가 갖춰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의는 의무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공적인 장소에서는 예의를 지킴으로써 형성되는 분위기가 있다. 예의가 사라지면 엄숙한 분위기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에게 큰 폐와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다. 예의를 지키고 예의를 다한다. 대단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소비되는 노력은 아주 적다. 바로 적은 노력으로 큰 이익을 얻는 것이다. 예의를 지켜서 손해볼 일은 없다. 어두운 면만 보는 이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칼에는 칼날과 손잡이 부분이 있다. 칼날을 잡으면 상처를 입는다. 손잡이를 잡으면 편리한 도구가 된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양면성이 있다. 밖에서는 대담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겁쟁이거나 냉철하고 정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보기 드물게 정이 많은 사람인 경우가 있다. 똑같은 것이라도 보는 시야를 바꾸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자신이 직면한 상황도 그것을 불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어두운 면만 보는 사람에게 빛나는 인생은 없다. 밝은 부분에 눈길을 주면 그 앞에는 멋진 인생이 보일 것이다. 무엇이든 자신에게 득이 되는 부분과 손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득이 되는 부분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다. (2장) 유리인간 대 다이아몬드 인간. 무지한 인간임을 인정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항상 보다 많은 지혜의 습득을 바라기 때문에 책에서 얻거나 타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자각이 없다. 그뿐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지도 않은 채 언제까지나 무지한 채로 있다.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무지한 인간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철학은 마음을 채운다. 모든 거짓을 논파하는 방법. 그것은 철학이다.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거짓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인은 철학에 눈길을 주지 않게 되었다. 더는 모색하거나 사상을 탐색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듯하다. 철학을 배워도 배는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채워진다. 그 이유는 철학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사죄하기 전에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 잘못을 범했으면 마땅히 보상을 해야 한다. 그 보상의 첫걸음은 반성과 사죄이다. 이 두 가지만 있지 않으면 이후의 문제는 대체로 원만하게 해결된다. 아무도 모르게 고쳐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임시방편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머리를 감싸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내 책임이니 혼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묘한 의무감에 휩싸일 필요도 없다.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를 한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사죄의 말을 하기 전에
자기 보신을 위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이다. 3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술. 불만이라는 괴물. 무엇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것을 가지고 싶다, 이것을 하고 싶다라고 망상은 하지만 그것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세상 탓을 하거나 때로는 자기 혐오에 빠져서 무의미한 일상을 보낸다. 현명한 사람은 이런 망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응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기분이 생겼다고 느낄 때에는 의식적으로 플러스 기분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만들고 안정을 회복한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찾아오는 어리석은 망상에 분명하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존경받는 고집과 조롱받는 고집. 한 가지 일에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 그 완고함이 확고한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존경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신념에 의한 것이라면 단순히 고집불통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무의미한 고집은 자신에게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없으니 마음과 생각에도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의 신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만일 양보하면 끝이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배수진을 치고 있을 때에는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고집해야 한다. 적당한 거리를 지켜라. 벗을 지나치게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적을 지나치게 미워해서도 안 된다. 애정도 증오도 적당히 유지한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다. 오늘의 벗도 내일은 최대의 적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한 일도 미리 머릿속에 넣어두고서 친구를 신뢰하며 사귀면 좋다. 반대로 현재의 적에 대해서는 항상 화해의 가능성을 남겨두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적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는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좋은 친구가 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화해한 결과 최악의 적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의 편이 되는 일도 절대로 드문 일이 아니다. (4장) 성공적인 삶을 위한 무기. 목에 걸린 생선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생각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여서는 안 된다. 머리가 좋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비판 정신이 풍부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잘 따르지 않고 작은 잘못도 놓치지 않는다. 흠집을 찾아내서는 고치라고 말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 문제 삼아서 지적하기도 한다. 맛있는 요리를 먹을 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쾌한 대화 중에 시시한 반대나 항변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흩뜨려 버린다. 이래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 모든 사람을 적으로 두게 된다. 신뢰를 얻는 법. 행동은 실질이요, 말은 장식이다. 행동은 실체요, 말은 그림자다. 멋있는 말을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거나 또는 조악한 행동밖에 하지 않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멋있는 행동을 해도 그것을 주위에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 선의가 넘치는 말을 하고 멋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나서야 훌륭한 인격이 완성된다.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일을 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인가, 좋아하는 일에 헌신하고 싶어서인가, 꿈을 붙잡기 위한 수단인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인가.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도 일에 따라 각각 다르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반드시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뛰어난 두뇌가 필요한 일, 체력이 필요한 일, 기질을 요하는 일, 독창성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선택한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자신의 자질이나 특기가 요구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다. 그것이 일에 종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5장 인생의 심리전에 대처하는 법. 사람이 성장하는 순간 옆집 정원에 핀 장미를 보고 우리 집 장미보다 아름답다라고 한숨을 쉴 때가 있다.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음식이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보다 맛있어 보일 때가 있다. 다른 나라의 아름다운 경관이나 좋은 점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가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경향이 있는 한 마음은 늘 파란이 일고 초조해지기 마련이다. 그런 자신의 나쁜 습관을 깨닫고 개선하고 지금의 자신에게 감사할 때 사람은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반성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작은 잘못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범한 잘못을 언제까지나 후회해도 본래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반성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준비를 하는 편이 훨씬 유익하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잘못을 언제까지나 책망해서는 안 된다. 작은 잘못은 보완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도 못 본 척해도 괜찮다. 그릇이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정도의 도량을 보여줄 여유가 필요하다. 간섭은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나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절도를 유지하고 서로의 주체성을 존중해야 가장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지나치게 끼어들거나 상대가 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놔둬도 안 된다. 타인과 자신과의 사이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그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상대를 존중하는 길이기도 하다. (6장) 세상을 꿰뚫는 나만의 시선. 사람들은 따뜻함을 따른다. 사귀기 쉽고 기분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도록 한다. 특히 사람들의 위에 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호의를 획득할 수 있는 선택받은 위치에 오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위에 서는 사람의 특권 중 하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베풀기 쉽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친근함이 넘치는 태도로 대하고 격려의 말을 해주면 부하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라는 의욕으로 가득 차게 한다. 족쇄와 같은 선입견. 세상에서 선입견처럼 사람을 잡는 것은 없다. 그것은 족쇄처럼 언제나 그를 따라다닌다. 과거의 그를 영원히 과거의 인간으로 붙잡아둔다. 그것을 완전히 깨치는 인간들은 존재치 않는다. 다만 인식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는 자들만이 조금씩 보일 뿐이다.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형기를 마치고 추록을 했다 해서 새 사람으로 탄생될 수 없듯이 그가 어떻게 변했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영원토록 그 속에 가두려고만 한다. 하지만 그것은 병적으로 나쁜 일이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허위를 폭로하는 것은 정신적 자양분이 된다. 그것은 정의가 누리는 숭고한 기쁨이다. 정신은 육체와는 별개의 세상이다. 육체는 세상에 적응하며 그 어떤 세상도 가질 수 있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 육체가 아무리 난잡한 곳으로 끌고 간다 해도 숭고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신이다. 그 세계는 결코 육체를 용납하지 않는다. 육체가 다다를 수 없는 그곳은 인간이 숨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세상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편견만은 당당하게 숨을 쉰다. 언젠가 비는 갠다. 항해 중에 폭풍우를 만났을 때 노련한 선장은 닻을 내리고 키를 접고 안전한 항구로 피신한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선장은 숙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항로에서도 바람과 파도가 거칠 때에는 아등바등해도 소용이 없다. 명의는
투약을 보류할 수 있다. 병의 증상에 따라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치료를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탁해진 샘물은 언젠가 다시 맑아진다. 폭풍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 때가 오면 이윽고 지나가기 마련이다. 비는 언젠가 갠다. 그리고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7장)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잊어야 할 것은 빨리 잊는다.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인간이다. 기억은 가장 필요할 때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아무래도 상관없을 때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골치 아픈 존재다. 싫은 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은 생생하고 상세하게 기억한다. 그런 마음의 아픔을 없애는 데에는 잊는 것이 가장 좋은 묘약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덕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늘 아침에 기분 좋게 눈을 뜬다. 그들에게는 후회도 분노도 없다.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숙면할 수 있다. 바로 성자는 악몽을 꾸지 않는다라는 말 그대로다. 어떤 경우에도 내 인생을 산다. 자신이 행한 것을 다른 누군가가 혹평했다고 해서 바로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인정해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반대로 누군가가 갈채를 보낸다고 해서 바로 의기양양해져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같은 것이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쉽다.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의견이 바뀌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도 있다.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것이다.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중요한 것은 주위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다.